안녕하십니까. 오늘 200회차이고, 오늘서부터는 내용을 조그맣게, 이제 파트별로 주제 하나만 놓고 요거를 갖다 강의해드리면서 약 10분 내외로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늘 200회차 모임은 요인 시스템 반도체에서 보통 얘기하는 평택 상선 보호구역 해제가 있죠. 요것이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뭐 남을 폄하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뭐 낮춰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저렇게 말고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봐야겠다, 라고 그러는 내용인데, 요게 이제 지난번 방송을 한 199편을 갖다가 지금 얘기한 한 파트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평택 상선 보호구역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일본 국도가 있죠. 일본 국도 여기 바로 오산이에요. 오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송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제예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송탄과 지제로 내려가는 여기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보면 그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인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진이역이에요. 이 진이역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송탄의 진이면의 면 소재지는 여기 약간 들어와서 약 한 4km 못하고 한 3km, 4km 요 정도 들어가면은 복남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 복남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가 1산단, 여기가 2산단이고 여기가 3산단이에요. 3산단인데 요게 송탄으로 내려가는데 그 다리에 지나가자마자 오른편 쪽으로 하얀 건물 3개가 있는데 그게 취수장이에요. 이 송탄 진이천에서 물을 취수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정화를 시켜가지고 송탄에 있는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취수장이 문제가 걸렸는데 여기서부터 보통 얘기한 10km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취소는 데서부터 상류, 이걸 유로라고 그러는데 유로로 10km 이내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와 같은 이동저수지가 들어가요. 이동저수지는 완전히 들어갑니다. 10km 이내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2023년 3월 15일 날 용인 시스템 반도체를 발표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거론하고 적은 것이 분석한 게 뭐냐? 지금 얘기한 취수장 관련되어 있는 상선 보호구역이에요. 이건 우리 회원들이 더 잘 아세요. 지금 얘기한 집중 분석에서 그래서 남들보다 자료가 많고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이제 왜 그러냐? 우선 여기 7km, 10km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다음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금년도 오늘이 6월 19일이니까는 20일 날이니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약 2달 전인 2024년 4월 17일 날 어떻게 되냐? 상선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이 내용을 원래 3개 조항이에요. 그런데 부동산하고 특별히 지역개발 분야하고 관련된 부분이 딱 2가지예요. 자, 주거산업 분야인 인근지역 복합개발 추진사업 요거를 이제 또 집중 분석을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시도 21호선, 국지도 23호선 직결연대라고 그랬는데, 연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21호선이라는 걸 내가 몇 번 얘기했었죠. 검색어를 1억 번을 쳐도 안 나와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 해설을 해드리겠다라고 그러는데, 바로 뭐예요? 21호, 23호선, 주거산업개발 포함 인근지역 복합개발 문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다시 한번 토지라고 그러는 건 과거 필요 없어요. 과거 현재 있는 상황 가지고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그 지금 얘기한 대로 지난 얘기 해봐야 뭐 지난 얘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다 알아요. 미래는 아주 극소수만 알잖아요. 그럼 현재까지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이쪽이냐 이쪽이냐 어느 쪽이냐 분석하는 게 기법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때의 모입니다. 뭐야? 대한민국 최고라 우리는 국토부, 경기도, 그 다음에 환경부,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지자체에 관련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어떻습니까? 조인식을 해요. 저희 마포에 가든호텔 건너편 공동역이죠. 여기를 지나서 마포대교 지나서 어디입니까?
전경련회관에 가서 이러한 도장을 찍었는데 여기서 이 내용을 갖다 보셔야 돼요. 이것이 자, 공인중개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공법상 규제가 소멸 규제가 완화됐거나 했을 때 땅값은 얼마나 올라가느냐. 여기서 특이점을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이게 비준표라고 그러는 건데 비준표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서 상선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평균 얼마냐? 감정가는 11.1%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앉아가지고 11%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는 물론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다만 이건 어떻게 되냐? 지역별로 지점별로 또 내용이 달라요. 지점이 좋으면 30%가 될 수, 지역이 좋으면 또 20%가 올라갈 수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는 자료나 이런 데에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했는데 다만 참고적으로 제 고향 경기도 파주를 갖다 파주를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 어떻게 자, 파주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죠. 이게 해제되면 보통 30%에서 50% 심한 경우는 따블이 돼가지고 매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다만 이 지역의 롤 모델은 여기서 공개를 안 합니다. 다만 이걸 또 보셔야 돼요. 자, 상선보호구역에선 여기에 보라색 그리는 절대보호구역. 제가 강의하다 무스갯소리로 그랬죠. 지나가다가 가르침 뱉지 마라. 지나가 손도 닦지 마라. 이게 절대보호구역이에요. 그러면 주변에는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에요. 이 절대보호구역은 지금 얘기한 반경 여기가 7km 구간에 경부고속도로를 넘어가서 이동으로 들어가다가 있어요. 그래 놓고 여기다 취수장이라고 나오죠. 이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내려가게끔 돼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면대인데 여기에서 이 면적이 어떻게 되냐. 자그마치 이거 가지고 그건 일주일 동안 자료 뒤졌습니다. 그냥 용인시청도 들어가고 안성시청도 들어가고 평택시청도 들어가서 각종 자료 다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대충 계산하니까 여의도 면적에 깜짝 놀랄 사건 29배 내지 약 30배 되는 면적이 이번에 완전히 해제되는 거예요. 뭐? 여의도 면적의 30배?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보시면서 자, 여기서 잠깐 홍보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냐? 이번 주에 내일이죠. 내일하고 모레에 22일과 23일 또 그 다음에 이번 달 말에 다음 주가 되죠. 29일과 30일 날에 짜장면값 두 가격. 그러면 이 자료가 133쪽이에요. 이 자료 드리고 강의해 드리고 그리고 이 짜장면값 두 그릇 2만원뿐이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 다음과 네이버에 오셔서 땅꾼대학을 검색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 신청이 없이 그냥 들어오시면은 자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료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다 여러분 실명 안 하셔도 돼요. 나 홍길동이야, 나 장영자야, 나 뭐 박철수야, 아무 이름이나 대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세요. 왜냐? 인원수 파악해서 자료 만드느라고 그래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 지난번에도 나오고 지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이 자료에서 이 5번째, 5번째 자료가 요번에 133쪽 오늘 지금 강의한 지난번에 강의한 자료인데 이 전체가 8만 원이랄 때는 한 5명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자그마치 이만큼입니다. 이게 샘플이에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의 자료를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전체 1, 2, 3, 4, 5번의 자료 거기다가 이 지료까지 또 한 장을 더 드립니다. 알겠어요? 발송비 포함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이 면적이에요. 이 면적인데 여 면적에서 잠깐 보세요. 여기가 용인 시스템 반도체예요. 여기가 원삼 SK 클러스터예요. 근데 요게 이동 저수지예요. 몽땅 들어가죠. 몇 킬로에? 10킬로에 몽땅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모여가지고 해제. 그 대신 평택시에서 그냥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2가지 해제해줘. 그래서 2가지 다음번 시간에 나와. 오늘은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조건으로 해서 2가지가 나오는데 2가지는 이제 다음 주에 여기 스파트로 강의를 10분 이내로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봐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오히려 평택이 제일 조금입니다. 평택은 여의도 면 80만 평으로 계산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면적의 6배 뿐이 안 돼요. 오히려 안성 같은 데는 7배라는 면적의 여의도 면적에. 그 다음에 어딥니까? 용인은 여의도 면적의 자그마치 15배가 걸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여의도 면적의 약 29배, 30배라는 면적이 왕창 풀린다. 내년도 상반기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게 안성에 대한 샘플이에요. 안성은 오계리에 난실리 노곡리, 그 다음에 원곡에 가면 사나리 서군리.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리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행정구역상 해가지고 하천이 있어요. 개천이라고 그러죠. 개천이 지금 얘기한 대로 어디냐? 취수장을 진이천으로 내려가는 거를 갖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금년에 해당을 보면은 해당된 상황이 나와요. 근데 내년도 상반기 때는 이것이 해제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여파가 어떻게 될 건가? 이 분석이 이번 주 분석이었던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예견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주거산업 개발이라는 게 뭐냐? 국지도 21호선하고 국지도 23호선이라는 게 뭐냐? 라고 그래야죠. 다음 주에는 요거 1편, 요거 2편, 그 다음에 남사 이동을 한꺼번에 안성을 해가지고 약 4파트로 나눠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